안녕하세요. UL 비뇨의학과 서울 강남점 길건원장입니다.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.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먹는 약일 수 있긴 하지만 상당수의 분들이 그런 먹는 약 빼놓고 다른 그런 적극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요새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수술보다는 시술적인 치료를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. 시술이 보통 저희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리즘이 있고 결찰술이 있고 아이틴드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. 사실 시술을 선호하시는 이유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시술을 제일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. 물론 이 세 가지 시술이 다른 그런 수술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좀 더 적을 수 있는 것은 사실 맞기는 한데, 정말 전립선이 많이 크지 않고 정상에서 약간 커져 있거나 수술을 받기 위해 뭔가 좀 전신적인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나 그런 경우일 때는 사실 이 시술을 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리즘도 그렇고 결찰수도 그렇고 아이틴도 그렇고 충분히 장점이 있기는 하는데, 근데 얘네들은 분명히 단점이 있어요. 이제 시술을 할 때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이 이 시술로서 한 번에 내가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막상 저희가 이제 시술을 하다 보면 정말 전립선이 이런 시술로만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효과를 볼 만한 분들도 있고, 이 효과가 오래 가실 만한 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. 하지만 당장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시술이 길게까지 효과가 있으실 만한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물론 전립선이 별로 안 커서 충분히 효과가 지속이 될 만한 분들은 제가 시술을 해드리는데, 시술하고 나서 단기간에 비교적 그렇게 길지 않은 시기에 재발이 될 거로 예상이 되시는 경우일 때는 사실 부작용이 걱정이 되시면은 저희가 보통 아쿠아블레이전을 많이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. 일단 전립선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경우일 때는 지속 시간이 조금 얼마 가지 못할 거라는 부분을 충분히 본인이 많이 아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좀 더 효과적인 수술적인 치료를 좀 고려해 보겠다라고 마음을 바꾸시는 경우들이 사실 꽤 많거든요. 그러면 그때 선택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홀랩이라는 치료, 아쿠아블레이전이라는 치료가 있는데, 사실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홀랩이랑 아쿠아블레이전이나 둘 다 사실 부작용은 사실 별로 없기는 합니다.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질 부분이라고는 사실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역행성 사정이라고 하는 것도 나이가 드셔서 성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사실 전혀 신경 쓸 게 없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 저희는 보통 홀랩하고 아쿠아블레이전에 대해서 이건 거의 비슷한 거고 효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. 근데 환자분들하고 자세히 얘기를 좀 해보면 시술을 관심을 가져서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수는 어쨌든 부작용이 최대한 적은 것을 사실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 홀랩보다는 아쿠아블레이전이 훨씬 메리트가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. 다 아시겠지만 역행성 사정이라고 하는 거는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거니까 이거는 명확한 거기는 하고요. 성생활을 원활하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쿠아블레이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나이가 좀 있으셔서 성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의 그럼 아쿠아블레이전이 그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, 분명히 아쿠아블레이전이 그런 홀랩에 비해서 회복이 분명히 빠른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. 홀랩이라고 하는 거는 이 큰 전립선을 다 잘라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내시경으로 이 전립선 한 바퀴 빙글빙글 돌면서 저희가 수술을 하거든요. 어쩔 수 없이 괄약근이라는 거를 많이 건들 수밖에 사실 없는 게 지금 있습니다.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소변 잘 나오시는 건 너무 좋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큰 전립선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려내는 식으로 사실 제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방광의 좀 자극 증상은 확실히 좀 오래 가는 것 같기는 해요. 이 아쿠아블레이전은 사실 기구가 하나 딱 들어가면 이 워터젯이라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다 이걸 깎기만 하는 겁니다. 이 기구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.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전립선을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전립선에 대한 자극이 최소화될 수 있고, 이런 부분이 결국에 수술 이후에 빠른 회복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. 그리고 또 아쿠아블레이전이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쿠아블레이전이 쪽에 있는 그런 이제 뚜껑 부분이라고 흔히 생각하면 되시는데요. 그쪽을 남기면서 제거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이 결국엔 요식음도 적게 하고 사정장애도 또 적게 생기게 하고 물줄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깎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립선에 대한 자극도 굉장히 적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수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요식음이 거의 안 생기게 하게 되고, 또 수술 이후에 전립선이 자극이 돼서 자극이 된 게 회복되면서 걸리는 시간 보통은 한두 달 정도는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게 됩니다. 수술 이후 회복도 굉장히 좀 빠르게 되거든요. 내가 시술을 고려하고 병원에 오셨던 분인데 재발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쿠아블레이전 쪽으로 많이 얘기를 좀 드리는 것 같고, 그런 분들이 하게 되면 사실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것 같긴 해요. 그럼 회복 과정에서 그런 불편함이라든가 합병증 위험성이 훨씬 더 낮고
효과라든가 재발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시술보다 훨씬 더 우월하거든요. 뭐 정말 문제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뭐 실비를 받는 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 대부분 문제가 되지는 않으시니까요. 또 어차피 두 가지 금액이 생각보다 시술이 많이 비싼 편이거든요. 그렇게 많이 또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. 그런 거 감안하시면 제 생각에는 시술을 고려해 보시는 분들은 간단하다는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. 좀 길게 봤을 때 좀 더 좋은 효과를 좀 볼 수 있고, 어차피 부작용은 아쿠아블레이션이나 시술이나 두 개 다 똑같이 별로 생기지는 않거든요. 하반신 마취를 하시고 하루 입원하시는 차이. 제 생각엔 시술을 고려해 보시는 분들은 아쿠아블레이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으니까요. 한번 좀 감안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